2011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김정일이 사망했다. 북한 언론은 그의 사망 사실을 이틀 후에 보도했으며 북한의 왕위는 막내 아들인 김정은에게 세습됐다. 김정은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어서 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대체로 북한은 역사적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의 형제들은 어떠한 이유로 김정은에게 왕위를 내놓은 것일까? 김정일의 둘째 아들인 김정철은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여성적이다. 인구 2천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 북한일지라도 김정철은 김정일이 원하는 강력한 후계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장남인 김정남은 아버지를 연상시킨다. 그가 왕좌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유흥과 여행을 즐기는 그의 성격 탓이 크다. 북한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알 수 없는 일들을 그는 서슴지 않게 한다. 그의 모습은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2001년 김정남은 디즈니랜드 관광을 위해 일본으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그는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러한 사건들로 그는 김정일을 화나게 했으며 그때부터 후계자 서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장남인 김정남은 김정일의 비공식 부인인 영화배우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김정일은 유부녀인 성혜림을 그녀의 가족과 헤어지게 한 뒤 자신의 아들을 낳게 했고 김정남의 출생은 비밀로 감춰져 왔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아버지에게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결국 김정일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숨겨놓은 아내를 두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게 된다. 공식적인 국가 결혼식을 올린 김정일은 자식들을 얻게 됐고 그들은 후계자 후보가 됐으며 김정일이 그랬듯이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종교를 믿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고 후손들이 자신이 만든 것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했다. 또한 김일성은 끝나지 않는 혁명이라는 말을 앞세워 역사를 속이려고 했는데 그 혁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20년 동안 아들의 승계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그는 향후 북한의 지도자는 아들에게 세습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을 세뇌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복 동생과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인 김정일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며 실내화를 가져다 줄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 결국 그는 경쟁자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1991년 12월 김정일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다. 그는 단 하루도 군복무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1년 뒤에는 국방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아버지 김일성은 중요한 행사나 만남에 김정일을 동행시켰다. 그리고 김정일의 이복 동생은 북한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외교관으로 보내졌다. 김정일은 아버지가 선택한 여자 김영숙과 결혼했다. 그녀는 김일성과 친분이 있는 오랜 노동당 당원이자 북한군 대장 출신 친구의 딸이었으며 북한 중앙위원회 노동당 타자수 출신이었다. 김영숙은 딸 김설송을 낳고 김설송은 김정일의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일은 첫째 부인 성혜림에 대한 애정이 식어갔고 둘째 부인 김영숙 또한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결국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새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김정일에 대해 반대 세력에 맞설 충분한 지식과 권력, 그리고 군사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했고 그가 정권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머지않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종종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소문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 2월 KGB 위원장 블라디미르 크루츠코프는 북한의 연변 원자로 연구소에서 첫 핵장치가 완성 단계에 있다고 고르바초프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북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1998년 8월 31일 북한 로켓이 일본 열도를 넘어 날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웃 국가들을 놀라게 한 김정일은 내부 체계 또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상은 북한의 위협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김정일은 주변국을 협박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김정일은 사담 후세인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6년 10월 북한은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폭발 강도는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이 진행됐다. 세상은 이 작은 나라가 핵탄두와 핵추진체까지 모두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북한은 세계에서 8번째로 핵무기 실험을 한 국가가 됐으며 이날은 김정일에게 가장 기쁜 날이었다. 김일성이 그랬듯이 김정일도 자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했다. 그는 마오쩌둥, 스탈린처럼 핵무기를 보유하면 무한의 가능성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됐으며 마오쩌둥이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 핵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굶주림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 군사력이 약화됐다. 최근 남한으로 북한 5군단의 한 병사가 귀순했는데 그는 키 160cm, 몸무게 42kg이었다. 군사분계선 지역의 배급 수준은 북한군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하루 식사로 800g의 쌀과 옥수수가 지급되는 것이 고작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군인들은 옥수수만 지급받는다. 또한 북한은 아직까지 경제발전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남한,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김정일은 핵 개발에만 몰두한 채 북한을 가난하고 빈곤한 국가로 통치했으며 1990년대에는 북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었다.